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변 당시 대한민국의 소위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서원 씨, 옛날 이름 최순실 씨를 의미하는 무속 관련 허위 보도들을 내보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최근 대법원에서 연합뉴스 패소 판결, 구체적으로는 정정보도 게재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됐다는 뉴스를 지난번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시청자들이 광기의 탄핵 정국 당시 쏟아졌던 한국 언론의 도를 넘은 악성 왜곡 보도에 분노하면서 가짜뉴스 피해자인 최서원, 정유라 씨 모녀를 안타까워하고 성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의 허위 보도가 8년여 만에 법의 단죄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나 늦었고 최서원 씨 모녀가 허위 보도로 당한 막대한 피해에 비해 법원이 확정 판결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서원 씨의 딸로 최근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정유라 씨가 보인 참으로 성숙한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연합뉴스가 정정보도를 내보낸 사실을 알고 있고 본인 가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급박한 현 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좌파의 프레임이 자신이 선 빌미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거하는 건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 이 건으로 인해 더는 좌파에서 천공 같은 저급한 소리가 안 나오길 빈다면서 좌편향된 대한민국 언론의 중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승리는 제 것이 아닌 애국보수 여러분의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 같은 반응은 참으로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큰 그림을 바라보는 성숙된 반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정오감에서 출발해 탈선에 탈선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는 드디어 이재명과 저질 좌익 세력의 일원으로 추악하게 전락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몇몇 나이든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유라 씨가 연합뉴스와의 민사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고 이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입장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정정보도 입장문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당장 시국에 도움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 별도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옳은 결정을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 결국 좌파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박 대통령님을 공격했다는 프레임에 제가 선 빌미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거하는 건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그깟 얼마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용할 거고 필요 없다면 덮을 겁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이 나라의 화짱조들을 몰아내야 나라가 정상화되고 나라가 정상화되어야 앞으로 더 옳은 판단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믿고 믿기에 지지합니다. 사사로운 복수심보다 대통령님의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이기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유라 씨가 말한 화짱조들을 몰아낸다. 화짱조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심보다 대통령이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겠다. 여기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갑니다. 언론은 대통령님 공격을 멈추고 중립에서 보도하세요. 정정보도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나 잘하라고 니네는. 엎질러진 과거의 미련 갖기보다 나아가야 할 미래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게 보수니까요. 앞으로 연합뉴스에서 옳은 보도하길 바랍니다. 보수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승리의 기쁨도 미루고 패배의 슬픔도 미룰 겁니다. 모든 것은 보수를 위해 시작했고 보수를 위해 끝냅니다. 옳지 않은 길이란 걸 알면서 지름길로 갈 바에는 옳은 길을 돌아가고 길이 고되더라도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게 지난 9년의 풍파 속에 죽고 태어난 정유라 그 자체라 믿습니다. 좌파의 기생에 쟁취한 찝찝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얼마든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유라 씨가 밝힌 좌파의 기생에 쟁취한 찝찝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성숙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유라 씨가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는 정유라 씨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온갖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의 그 돌팔매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 당시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왜곡 보도를 한 소위 언론인들, 정말 당신들 정말 못할 짓을 한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앞으로 두고 그 죄업을 받을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죄업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짓을 하고 그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화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던 그런 소위 언론인이란 인간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만은 당신들 정말 두고 그 죄업을 받을 겁니다. 정유라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좌파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전 지는 거 싫어하니까요. 끝까지 최전방에서 좌파와 전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드는 좌파에서 천공 같은 저급한 소리가 안 나오길 빕니다. 저는 이 건으로 좌편향된 대한민국 언론의 중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제 것이 아닌 애국 보수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연합뉴스의 허위보도 패소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모녀 또는 박 대통령의 측근 정부 인사들과 관련해 나왔던 언론의 수많은 가짜뉴스 가운데 파장이 컸던 대표적인 27건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올라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 당시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 언론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생생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표적인 허위 보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순실 태블릿 PC 가짜. 2. 미용시술 가짜. 3. 최순실 연설 수정 취미 가짜. 4.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짜. 5. 무속에 빠졌다 가짜. 6. 태반주사 비아그라 프로포폴 구입 가짜. 7.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이용 해외 순방 가짜. 8. 세월호 7시간 구판 가짜. 9. 세월호 7시간 정윤의 미래 가짜. 10. 세월호 때 올림머리 90분 가짜. 11. 주진우 성관계 테이프 나올 것 가짜. 12. 통일대박 최순실 아이디어 가짜. 13.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가짜. 14.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샵 사장 가짜. 15. 최순실이 DMZ 평화공원 사업 관여 가짜. 16. 최순실 인천공항 사장 및 조달청장 인사 개입 가짜. 17. 최순실의 친언니가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동창 가짜. 18. 국정농단 녹취록 77개 존재 가짜. 19.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 가짜. 20. 최순실 두 재단 돈 횡령 가짜. 21. 최순실이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관여 가짜. 22. 조윤선 장관 관련 팔선여설 가짜. 23. 대통령의 가명은 길라임 가짜. 24.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호칭 가짜. 25. 미르재단 평균 연봉 1억 가짜. 26. 대통령 옷값 최순실이 지불 가짜. 27. 청와대 마약류 논란 가짜. 여러분, 이런 27가지 뉴스 외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가짜였습니다.
그런 짓들을 저질러 놓고도 소위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반성하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지금도 버젓이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방송에서 논평을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서원 씨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낸 것처럼 만약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모조리 전부 소위 언론사와 해당 언론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짓들을 저질러 놓은 인간들이 지금까지도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상당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과정에서도 아주 악성 글을 쓰고 악성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버릇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아주 무섭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그 수많은 오보, 악성 왜곡보도,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지금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 언론의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게 좋다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이미 어떤 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어떤 왜곡 보도를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국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 때 언론의 허위 보도, 왜곡 보도,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언론의 허위 보도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곳곳에서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백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력하게 당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계 일각에서도 한국 언론의 왜곡된 행태를 질타하는 양심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회사의 공식 입장인 사설을 통해서 탄핵 반대는 축소하고 찬성은 부풀리는 매체들, 이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자칭 진보 좌파 매체들의 편파, 왜곡, 거짓 보도가 가관이다. 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히읗신문이 인터넷판에 3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올린 기사 제목이다. 여기서 매일신문이 말한 히읗신문은 한겨레를 말합니다. 기사는 시민들이 15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주변에 이르는 도로 900여 미터와 주변 골목, 광장을 가득 메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14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 숫자 경찰 비공식 추산은 4만 4천여 명이었다고 사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3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세종대로에서,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는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두 단체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각각 6만 5천 명 대국본, 5만 5천 명 세이브 코리아가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주최한 안국동 사거리 탄핵 찬성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8천 명이 참가했다. 진보 좌파 언론들은 13만 명이 서울에서 찬반 세대결을 펼쳤다며 백중세인 양 보도했다. 당일 한 종편 채널은 이 시각 집회 현장이라는 안내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메인 화면으로 쓰면서 그 화면 한쪽을 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을 끼워 넣었다. 마치 그 많은 인파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시민들이 듬성듬성한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을 메인 화면으로 쓰면서 그 화면 한쪽을 파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 연설하는 모습을 끼워 넣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탄핵 반대 집회가 한산한 느낌을 준 것이다. 한 공영방송은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원색적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매일신문 사설은 또 지난달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기억신문은 주최 측 추산 찬성 집회 참가자는 2만여 명으로 반대 측 1만 명 신고 기준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는 1만 명, 탄핵 반대 집회에는 3만 명이 참가했다. 여기서 지금 기억신문이라고 한 것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경향신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탄핵 반대 집회는 당초 주최 측의 신고 숫자인 1만 명으로 찬성 집회는 주최 측이 참여한 숫자라고 주장하는 대로 썼다. 탄핵 반대 참가자를 신고 기준대로 쓰자면 탄핵 찬성 역시 신고 숫자인 500명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주최 측이 주장한 2만 명대로 보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민영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설문조사에서 탄핵 반대가 55%로 찬성 45%를 앞서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높아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은 SBS 유튜브 채널입니다. 매일신문 사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한국의 언론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칭 진보라는 자들이 이런 거짓 기사를 쓰면서 언론을 참칭한다. 양심도 기본도 기자윤리도 없다. 그러면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극우로 매도한다. 근래 자칭 진보 언론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밀리는 것은 그들이 거짓과 편파 보도를 일삼기 때문이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애국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가서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를 외치지 않았다면 좌익 세력들이 조금 모인 걸 갖고 이번에 한겨레 신문처럼 걸핏하면 100만 이랬을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 좌익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아일보 같은 소위 유력 주류 매체들도 버젓이 좌익의 그 집회를 말도 안 되게 사설이나 기사에서 100만 이런 제목을 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애국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이 함부로 좌익 세력들의 탄핵 찬성 집회를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부풀리는 짓을 못하는데 이번에 한겨레는 그 와중에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 언론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